은솔이랑 같이 공부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누구보다 더 은솔이가 성우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KBS 성우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은솔이는 늘 저를 감동시키는 친구였어요. 이번 주에 이 정도 늘어오겠지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해오고 요만큼 연습해도 충분하겠다 싶어도 그거보다 더 해오고 충분히 잘했는데도 더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은솔이는 내레이션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보통 하는 내레이션보다 약간 재미있는 내레이션,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내레이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의 각기 다른 친구들이 같이 공부할 때 내는 시너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도 그런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푸시하기도 하고, 은솔이는 그 중에서도 정말 반 분위기를 좋게 만들 줄 아는 친구였어요. 은솔이가 있으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고,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음날 수업에 올 때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저를 보고 더 활짝 웃어주는 그런 정신력도 굉장히 강한 친구였고 배려심도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합격하겠다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예상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은솔이는 라디오 드라마에도 강하고 연기할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친구라서 KBS 합격하면 정말 은솔이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합격을 해서 본인은 놀랐다고 했지만 저희는 모두 다 너무 잘 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은솔, 내가 해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은솔이 목소리가 정말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맨날 예쁜 건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내가 듣기에 은솔이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걱정 말고 이제부터 은솔이의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후배 언니 동생으로서 은솔이가 힘들거나 아니면 좋은 일 있거나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도록 할게요. 은솔 너무너무 축하해요. 연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마인드 자체를 배우의 마인드, 연기자의 마인드로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집중력이 좋았고, 같이 있는 동안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 진심의 마인드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반은 서서 움직이는 수업을 많이 하는데 아주 긴 장문을 많이 하거든요.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 은솔이 같은 경우가 그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걸 끌고 가는 힘, 그 안에서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힘, 처음 만났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찾아가는 과정을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보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고맙게도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1차가 우선 친구들이 되고 나면 우선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는 그때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전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 자기 본인이 가진 실력을 다 보여주는 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줄 건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2차를 준비하고 최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른 때 시험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도 않고 시험 막바지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발표하기 전날 뭐 이럴 때도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입방정 같아서 입 밖에는 못 내겠는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창작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라. 일상의 생활을 연기하는 사람의 라이프로 꾸려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항상 매 순간에, 그리고 내 생활 자체를 좀 창작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좋은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다치지 않고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성우가 됐으면 좋겠거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즐겁게 재밌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배우고 다 그냥 눈에 담고 그런 시기일 거야. 힘들게 값진 결실을 거뒀으니까 신나게 재밌게 지내는 모습 내가 볼 수 있는 후배가 됐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오래 합시다. 후배님 응원합니다. 안녕 은솔, 나 부원장이야. 요번에 KBS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2차 특강을 하러 갔는데 난 당연히 은솔이가 또 올라온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처음 합격을 한 거라고 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었어. 근데 우리 학원에서 만났을 때 너는 합격할 거야 라는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던졌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나도 있었던 것 같아. 요즘 학원에서 보면 얼굴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졌어. 우리 은솔이는 정말 좋은 성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우리 은솔이 KBS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면 26년도 성우 신인상은 받아놓은 당상이 아닐까. 우리 은솔이가 앞으로 성우 생활 잘하고 진짜 좋은 성우 될 수 있기를 선배로서 또 예전 선생님으로서 응원할게. 조은솔 화이팅! 드디어 우리 은솔이가 성우가 됐습니다. 축하하고요. 우리 은솔이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제자예요. 일단 은솔이는 제 손에 장을 찢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KBS 1차 공채가 아닌가 싶어요. 금방 끝냈어요. 은솔이는 2번 만에 제가 합격을 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케이 됐어. 이 파일이 만약에 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이제 넌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은솔이는 제 손에 장을 찢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솔이를 워낙 끼도 많고 다재다능한 친구지만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게, 은솔이도 최종까지 꽤 많이 갔거든요. 근데 최종에서 떨어진 다음날 혜진이랑 같이 강의실에 나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정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확신을 하게 됐었어요. 은솔이는 아마 뛰어난 연기자가 될 거고요. 뛰어난 성우가 될 거고요.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도 아마 승승장구하는 성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뭔가 자꾸 귀여운 요놈처럼 아직은 애기 성우지만 나중에는 아주 뛰어난 성우가 돼서 제가 최대 제자야, 내 손에 장을 찢을 권리가 있는 제자라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은솔아 축하하고 언제든 프리가 돼서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응원해주고 지원해줄게. 알겠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KBS 50기 성우 공채에 합격한 조은솔입니다. 사실 지금 믿기지 않는데 주변 분들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합격은 사실 그 언니랑 형부가 같이 집에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됐는데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딱 질렀거든요. 근데 형부 소파에서 뛰어오고 언니 화장실에 나오고 언니가 됐어! 이렇게 거의 그 비버처럼 됐어! 그래서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해, 그리고 바로 성준쌤한테 전화하고 경희쌤한테 전화하고 정말 너무 제 생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를 한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연 동화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캐릭터를 변형시키고 이런 거를 꽤나 재밌어 하는 친구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미대에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1학기 때 만들었어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녹음해가지고 캐릭터 연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성우 같다는 거예요. 성우라는 직업을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미술보다 이거 하면 더 심장 뛰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학원에 등록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한 해 동안 대원방송 최종, 투니버스 최종, EBS 최종을 한 해에 다 떨어졌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슬럼프가 정말 크게 왔고, 그리고 저는 그 슬럼프를 잘 이겨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냥 버텼어요. 학원 다니고 즐겁지 않아도 그냥 학원을 다녔는데 연기라는 건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즐거워야 보는 이도 즐겁게 느껴지는 건데 제가 즐기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한다면 듣는 이도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연기는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시절로 돌아간다면 학원을 잠시 멈추고 저만의 시간, 내가 단단해질 수 있는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 후에 다시 학원에 복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만났을 때 경희쌤이랑 성준쌤 수업 들으면서 뭔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다.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너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반 활동에도 참여도 하고 제가 먼저 나랑 스타디 할래? 막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도 다가가고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었는데 이 반 들어와서 저희끼리 너무 똘똘 뭉치다 보니까 술도 막 자주 마시고 그러면서 연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됐어요. 총 10번인 것 같아요. 대원은 제가 공부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1차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최종까지 갔었던 거고 투니버스는 처음에는 2차까지 갔다가 그리고 최종까지 갔다가 EBS는 최종까지 갔다가 2차에서 떨어졌다가 KBS는 8년 만에 처음으로 KBS를 붙어봤어요. 그런데 좀 믿을 수 없이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사실. 그래서 발성을 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체력 훈련도 해야 돼요. 왜냐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계속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이 매일매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발성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컨디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근 2년간은 꾸준히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발성도 10분 하고 뭐 15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면 오케이. 내가 뭐 달리기도 뭐 헬스장 갔다 오고 거기서 한 10분 걸었으면 그걸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뭐 한 번 빡 하고 그 다음 쉬고 이거는 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표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면서 작품명, 뭐 캐릭터 이름, 나이 그런 걸 적고 그 친구의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외적 특징, 이 친구만의 가진 성격, 그리고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대사가 무엇인지, 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적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무리 연습을 했고 화면이랑도 맞춰봤는데 안 어울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걸 질문을 여기 칸에 적어서 항상 시작 전에 선생님께 물어봤던 그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 이건 소리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지. 사실 캐릭터는 너무 다양한데 제 목소리는 한정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정말 이만큼 나오거든요. 무조건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대사를 이렇게 읽어보고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또 성준쌤 수업에는 희곡 수업을 많이 해요. 거의 연극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자료를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다 하나하나씩 제가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타이핑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처음엔 해야 되나? 했는데 타이핑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도 있고 왜 작가가 이런 대사를 이렇게 썼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나랑 좀 이해가 간다. 이러면서 드라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연습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도 예전에는 막 따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를 10번, 20번 계속 따라하는 거 똑같이. 그건 참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KBS 합격자 파일을 2개 정도 들어봤어요. 딱 2개 들으니까 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호감을 보여줘야겠다. 거기 호감을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연기를 안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내 연기 빨리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고 사실 특강 때 너무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실전처럼. 그래서 하나도
하나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대기하면서도 나 이거 진짜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컸어요. 사실 특강을 EBS랑 KBS는 거의 이렇게 이어지듯 했잖아요. EBS 때 특강을 한번 하고 선생님 이걸로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달라 해서 밤 11시까지 특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직도 떨린다.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또 다시 잡아서 11시까지 이렇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 밥 먹고 오면 문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제가 실전에서 잘 쓰일 수 있게 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 영향이 KBS까지 오면서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쯤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끝에 하시고 저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슴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정말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정말 제가 시험장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제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도 사실 예전 같으면 이 분위기에 약간 압박을 받고 그 공기의 분위기에 약간 움츠러들지만 그래도 해내야 돼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냥 저는 제 연기하고 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차분한 뭔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2차 때는 그 문제가 총 3개였어요. 1번 문제는 아역이 나왔고 2번은 70대 노인이 20대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나 이 생명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거였고 3번은 스팟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20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왜냐면 특강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조건 20대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저 한정. 그래서 무조건 20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70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 너무 당황했는데 읽다 보니 70대가 20대로 변해서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 여기서는 무조건 정서와 사람이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절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천천히 편안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선택한 건 20대 연기였어요. 굉장히 코믹한 연기였는데 윗집 작가가 글을 쓰다가 윗집 사람이 너무 쿵쾅대고 뭐 그런 거에 저 사람은 왜 자꾸 쿵쾅대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코믹적이어서 하지마 아니야 난 해야 돼 약간 이렇게 계속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 캐릭터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생각대로 잘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구나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중하려고 그러면 한 템포 쉬고 다시 이어가고 흐름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팟을 했어요. 스팟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조은솔 씨의 본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거를 시키는 거다라고 하셔서 그냥 제 목소리 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조금 30% 빠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 빠르게 진행을 했고 또 할머니 역할이 있었어요. 할머니 역할은 팬클럽 회장 할머니였어요. 굉장히 기운찬 그리고 막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근데 저는 할머니 역할에 좀 자신이 있어서 대사도 약간 바꾸면서 약간 좀 여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보다는 뭐 멤버 이런 것들 우리 멤버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제 흐름을 거기서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4번은 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연기더라고요. 아는 내용이어서 이거 내레이션이지 이렇게 해서 뒤끝까지 안 봤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계속 감정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순발력으로 그냥 특강에서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이거 연기구나 이렇게 그냥 스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8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8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다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8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가 너무 좋아서 대학로에서 연극도 한번 치러보고 희곡 수업도 따로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무대 연기가 기준이냐 아니면 마이크가 기준이냐라고 또 질문을 하셔서 저는 8년 동안 성우학원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기를 좀 생동감 있고 상대방과의 호흡을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싶어서 경험 삼아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자랑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준비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제가 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근데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해야겠다. 장기자랑 무조건 하고 가야겠다. 이런 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자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기자랑을 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멈칫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하실 거예요? 라고 3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 정말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준비했는데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제 이모를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손이 크신데 그 음식 좀 그만 만들어라. 이걸 전라도 광주 사투리로 굉장히 짧게 한 3줄 정도 지루하지 않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특강 때 정상일 성우님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걱정이다. 시간 분배 어떻게 하냐 이게 저한테 너무 큰 그거여서 했는데 시계를 하나를 쿠팡에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딱 뽑아서 12시 정각에 맞춰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시험 시작합니다 하고 딱 그걸 누르고 15분을 제가 시간을 계속 체킹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팁을 알려주셔서 그걸로 제가 시간 배분을 계속 1번은 2분 정도 보고 2번은 2분 정도 보고 3분 정도 보고 이걸 체킹하면서 할 수 있어서 거의 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EBS 내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만났던 혜리쌤 그리고 성룡쌤 중급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선생님들께서 고급반에 계속 올라가라고 하셔서 이현쌤, 민정쌤 그리고 정영쌤, 선영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준쌤, 경희쌤까지 많은 분들을 거쳐서 왔습니다. 너무 애정하는 우리 홍대 고디 반 친구들 내가 정말 KBS에 합격하게 된 건 우리 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스터디를 매일매일 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 연기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기댈 때가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어. 우리 꼭 방송국에서 만나자. 경희쌤, 제가 이렇게 막 분석을 하게 된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성우가 가져야 할 태도와 무게감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무게감에 맞는 성우가 되겠습니다. 성준쌤, 항상 기술자가 아닌 창작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연극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성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망생으로 너무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가 다였는데 연기라는 게 재밌게 하면 장땡 같아요. 너무 많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재밌게 하면 저희의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 펀스쿨은 정말 제 청춘을 다 지낸 곳이에요. 그래서
합격자가 막 나올 때는 너무 쓰라리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연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여기가 그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준 학원이에요. 경희쌤, 성준쌤, 저 KBS 50기 합격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애정합니다. 대중들한테 많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를 잘해야 저를 봐주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연기를 잘해서 대중들의 눈에 계속 띄는 그런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KBS 50기 성우가 됐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배우면서 깨지고 노력하는 성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